여러분, 오늘 정말 믿기 힘든 그야말로 전례 없는 하루가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경제적 고점과 정치적 충격이라는 두 가지 극단적인 현실이 동시에 터져나온 오늘 상황을 최신 데이터와 긴급 속보를 통해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이 숫자부터 보셔야 합니다. 6,700. 네, 맞습니다. 코스피가 역사상 처음으로 6,700선을 뚫어버렸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외국인 자본이 말 그대로 쏟아져 들어오고 기업들 실적이 대박을 치면서 시장이 그야말로 역대 최고치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만 난리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1분기 경제성장률 보셨나요? 무려 1.7%. 시장 예상치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죠. 이게 무려 5년 6개월 만에 나온 최고치거든요. 우리 경제가 제대로 탄력을 받고 있다는 진짜 확실한 증거인 셈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경제적 성과와 대외 불합실성 극복입니다. 전 세계가 흔들리는 와중에 도대체 정부가 어떻게 이런 성과를 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호황의 배경, 딱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반도체 수출의 폭발적인 증가, 기업들의 탄탄한 실적, 그리고 무려 60억 달러가 넘는 외국인 자본의 대규모 유입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채가 세계적인 선진지수에 드디어 편입됐거든요.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한국 시장 진짜 믿고 돈 넣어도 되겠다 하는 엄청난 청신호가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정부는 지금 절대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국무회의 발언록을 보면 진정한 위기 극복은 지금부터다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나 고유가 같은 밖에서 불어오는 폭풍우가 여전히 거세니까 방심하지 않고 정말 핀셋처럼 정교하게 정책을 관리하겠다는 뜻이죠. 이어서 두 번째 핵심 파트, 국민 실생활 보호와 물가 안정입니다. 이런 거시적인 잭팟이 우리 지갑 사정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바로 보시죠. 이거 정말 한눈에 확 들어오지 않으시나요? 중동 상황 때문에 국제 유가는 전쟁 전보다 80%나 폭등했습니다. 거의 2배 뛴 거죠. 그런데 국내 유가 상승률은 18% 선에서 꽉 묶여 있습니다. 정부가 유가 최고 가격 제한 같은 카드를 재빨리 꺼내들어서 선제적으로 막아낸 덕분에 우리 소비자들이 짊어질 부담을 확 덜어준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민들 피를 말리는 불법 사금융, 이자율이 무려 10,000%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는데 상상이 가시나요? 진짜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정부가 아주 칼을 빼들었습니다. 사전 예방부터 원스톱 피해자 지원, 그리고 법정 이자율을 넘는 초과이자는 국가가 끝까지 추적해서 100% 환수해버리겠다는 강력한 조치들을 단계별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밖으로 돌려볼까요? 세 번째 섹션, 글로벌 외교 확장과 글로벌 사우스 전략입니다. 우리가 너무 몇몇 나라에만 경제를 기대고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인도와 베트남으로 향하는 굵직한 국빈 방문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그러니까 신흥개발도상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으로 완전히 판을 넓혀서 공급망도 다변화하고 새로운 성장 엔진도 달겠다는 아주 전략적인 승부수입니다. 이 외교전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500억 달러입니다. 2030년까지 베트남과의 무역 규모를 무려 1,50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건데요. 양국 경제 파트너십의 체급 자체를 완전히 헤비급으로 바꿔버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인 거죠. 구체적인 성과도 아주 쏠쏠합니다. 4,800억 원짜리 호치민 지하철 사업도 따냈고요. 우리 석유화학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나프타 수급 협력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시장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뛰어놀 수 있게 든든한 진출 생태계를 까는데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네 번째 파트, 녹색 전환과 순환 경제를 향하여입니다. 경제 챙기는 것만큼이나 환경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죠? 최근 국무회의에서 탈플라스틱 순환 경제라는 카드를 꺼냈는데요. 내용이 꽤 공격적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아예 원천적으로 줄이고 유럽에서 하는 에코 디자인 제도도 들여옵니다. 폐비닐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하는 건 물론이고요. 당장 정부 부처부터 일회용컵 반입을 전면 금지시켰어요.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서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확 바꿔버리겠다는 거죠. 이 목표치가 정말 파격적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재생 원료를 10%만 섞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100%, 그러니까 완전히 재생 페트병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기준을 확 높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진짜 제대로 된 순환 경제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큰 그림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을 땐 어떠셨나요? 사상 최고의 경제 지표, 굵직한 외교적 성과, 그리고 야심찬 친환경 정책까지 모든 게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죠? 그런데 방금 대한민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엄청난 속보, 과연 이 정치적 충격파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로 마지막 섹션, 정치적 폭탄, 그리고 역사적인 법원 판결입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서 방금 터진 이 긴급한 소식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조금 전 서울 고등법원에서 나온 속보입니다. 주가 조작 및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던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을 향한 징역형, 그야말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역사적인 판결이 나오면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황 정말 기묘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코스피가 6,700을 돌파하고 경제가 날아다니면서 축포를 쏘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한쪽에서는 국가 최고위층을 향한 사상 초유의 사법적 단죄가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 현실이 대한민국이라는 한 무대에서 동시에 상영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말 무겁고도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경제 성적표는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날아오르고 있지만 정치라는 집안은 전례 없이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는 이 극단적인 상황, 과연 이 충돌하는 두 가지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의 내일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